이게 지금 제가 관리 2교시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어, 이게 관리 2교시, 3교시, 4교시, 응용 뭐 2교시, 3교시, 4교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하나씩 골라서 냈거든요. 근데 정 낼 거 없으면은 그냥 한 교시 패스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은 ITP의 그 기출 풀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위주로 냈냐면은 약간 문제 그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게끔 이렇게 세 개 물어본 거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에 대해서 세 개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비교하게끔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쭉쭉 나열식 여기가 끊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네 개 물어본 거 그리고 이거는 하나 그냥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하나를 물어본 거 그다음에 이건 어떤 그냥 지식 기반의 딱 두 개 물어본 거 일부러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내용은 각자 해설 그 보고 학습하시고 저는 목차를 어떻게 잡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냥 그것만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정규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각각 일단 한 달러씩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1달러로 쓸 것이냐, 2달러로 쓸 것이냐를 판단해야죠. 왜냐면은 우리는 1달러부터 4달러까지 답을 쓰니까 그러면은 이게 세 개니까 1달러를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1달러를 만든다는 거는 인트로를 쓴다는 거죠. 아니면 4달러에다가 나만의 제언이나 뭐 고려사항을 쓸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를 쓰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미 마지막 게 고려사항이야. 우리는 4단락에 보통 고려사항을 쓰는데, 그러니까 4단락을 쓸 게 딱히 없어. 얘가 이미 물어봐갖고. 그리고 반정규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으면 최소한 반정규화는 뭐다? 요 정도는 써줘야겠죠. 반정규화에 대한 정의 정도는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1단락이 그냥 정의 또는 개념을 쓰는 게 되겠고, 그럼 분량은 당연히 0.5페이지겠죠. 우리 3.5페이지에 맞추는데 물어본 거는 각각 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씩은 써줘야 되니까 물어본 거는 이거 여유가 0.5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정의 및 뭐 관정규화의 필요성 해갖고 막 한 페이지 쓰는 순간 인트로를 한 페이지 쓰면 어떻게 돼요? 인트로를 한 페이지 쓰면 얘 한 페이지, 얘 한 페이지 이거 고려상 0.5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또는 욕심 부려갖고 얘 한 페이지 썼다가는 4페이지가 가는 거죠, 답이. 그럼 이제 30분 가는 거지, 시간이. 요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이미 이 문제를 보면 바로, 아, 마지막에 써야 될 게 고려사항이니까, 고려사항을 4달락으로 빼고, 1달락에다가는 반정규화의 정의에 대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반정규화의 정의는 3.5페이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0.5페이지만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야겠구나. 요런 그냥 판단이 들고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단락은 정의 쓰시고 2단락에다가는 반정교화의 절차니까 뭐 이렇게 개념도에서 뭐 절차 3단계 있잖아요. 3단계 하고 반정교화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표로 써주고 그 다음에 3단락에다가 반정기와의 유형 이런 거 만약에 내가 학습이 정말 잘 돼 있고 내가 진짜 이 문제에 고득점을 받고 싶어 하면은 반정기와의 유형을 다 나 뭐 나눠가지고 뭐 데이터 측면이라던가 뭐 성능 측면이라던가 뭐 아무튼 어떻게든 나눠가지고 표로 작성하시면 아마 고득점이 나오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거는 뭐 테이블 병합 뭐 컬럼 병합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2달러 가에다가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 표로 유형 상세 해가지고 여기다 쓴 거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작성하면은 한 페이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분량 채울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잘한다 하면은 가나 나눠가지고 유형을 더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교환 시 고려사항이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기술적 측면의 고려사항에서 4단락에다가 무슨 측면의 고려사항, 나 어떤 측면의 고려사항 해가지고 표로 써주시면 이제 3.5페이지로 딱 제일 무난한 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2번 양자 키 분배의 양자 내성 암호 QKD와 PQC를 비교 이거는 어 이것도 이제 물어본 게 3개니까 1단락을 인트로를 해도 되고 4단락을 뭔가 재현을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뭐 양자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트로로 뭐 이거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아무튼 전체적인 인트로를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4단락에다가 어떤 분이 막 그거 쓰셨던데 이 QKD와 PQC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키 분배의 개념들 보면 여기 양자 채널이 들어가고 일반 그 뭐야 네트워크망으로 암호문을 보내잖아요. 이 암호 이 암호문에다가 양자 내성 암호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하지만 그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 제가 고득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재원을 잘 쓸 수 있는 게 있다. 이 2개를 묶어갖고 하면은 4단락을 쓰셔도 상관없고 이 문제는 아무튼 1단락 인트로 지원해도 되고 4단락 재현을 지원해도 되고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게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그러면은 1달러 뭔가 썼다고 치고 양자키 분배 2달러, 양자 내성 암호 3달러, 비교 4달러 하면 되겠죠. 그럼 양자키 분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니까 2달러 가는 양자키 분배의 개념 여기다가 개념도 그리고 개념 써주시고 나에다가 양자키 분배의 구성 요소 표로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양자 내성 암호도 3단락 가에다가 양자 내성 암호의 개념, 양자 내성 암호의 뭐 구속 기술 요소 또는 유형 해갖고 격코다의 아순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격코다의 아순에서 각각 대표적인 거 하나씩은 외워라. 뭐 NTRU, 스핑크스, 레인보우, 뭐 맥월라이어스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써주시면 되고 비교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미 여기서 개념을 한번 썼고 양자 내성 암호도 개념을 한번 썼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또 개념을 쓰면 뭔가 똑같은 내용 또 써야 돼가지고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저라면 내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개념 생략하고 비교를 그냥 한 페이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가에다가 개념 비교, 나에다가 상세 비교 해가지고 한 페이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5페이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모델 아니 이게 문제가 이건데 저는 도대체 이게 이 성숙도 모델을 비교하라고 한 건지 제로 트러스트 2.0을 비교하라고 한 건지 뭐를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숙도 모델과 비교가 되나 이게 성숙도 모델이? 성숙도 모델은 그 네 가지 맞나? 성숙도 모델. 아무튼 그냥 저는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제 낸 사람은 경계 기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2.0 성수도 빼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 2.0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거를 원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 설명하고 그럼 이거를 문제를 쪼개서 보자면 이게 이제 가한 거죠. 여기까지가 가 여기까지가 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시 고려사항 이게 이제 나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물어본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물어본 게 2개야.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1에서 1, 2, 3, 4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물어본 게 2개면은 여기 2단락이 가, 3단락이 그냥 나야. 그러면은 무조건 인트로와 재현을 지어내야겠죠. 그런데 3.5페이지를 써야 돼. 그럼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얘를 1페이지를 쓰고 얘를 0.5페이지 쓸 것이냐, 얘를 0.5페이지 쓰고 얘를 1페이지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답을 쓰기 전에. 그러면 봐봐. 경계 기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은 경계, 경계 기반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를 비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비교 설명할 때 시작을 뭘로 해, 시작을. 개념 비교로 시작을 하잖아요. 2달러 가가 개념 비교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달러에다가 경계 기반 보안 또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써버리면은 중복돼 버리잖아요. 답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1달러로 정의를 쓰면 안 돼.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게 왜 나왔다. 이게 경계 기반 보안에서 제로 트러스트로 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맥의 흐름상 기존에는 경계 기반의 보안이었는데 제로 트러스트로 현재 가고 있고 그래서 두 개는 어떤 걸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 4단락으로는 내가 제로 트러스트를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제언을 써주시면은 논리적인 흐름이 맞죠. 그러면 일단 논리적인 흐름만 맞춰도 내용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와요, 그럼. 그러면 1단락으로는 제가 볼 때는 등장 배경을 한 페이지 쓰는 거는 사실상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럼 0.5페이지 0.5페이지 쓰고 등장 배경을 경계 기반에서 제로투스 가는 등장 배경을 그 다음에 비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자에다가는 개념 비교, 나에다가 상세 비교하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시의 고려사항. 저라면 이거를 남들 1페이지만 썼겠지만 저라면 요거를 1.5페이지 써가지고 조금 차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즈니스적인 측면, 이 측면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1.5페이지 쓰고 마지막 4단락에다가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어떤 것들을 뭐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 써주시면 3.5페이지가 딱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야, 이거 제가 진짜 A백 중요하다 했는데 관리에서 안 나오고 응용에서 나왔어. 정보 시스템 접근 통제 정책에는 맥, 백, 알백, A백이 있다.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적, 자, 그러면 1에서 4단락을 써야 되는데 물어본 게 4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각각 1, 2, 3, 4단락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묶어서 써도 돼요. 묶어서.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문제에서가 아니에요. 요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로 묶고 이걸 2단락으로 묶고 요거를 두 개를 묶어갖고 3단락으로 묶고 1단락에다가 인트로 지어내고 4단락에다가 재원 지어내고 요렇게 답을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건 어떨 때 하느냐? 내가 도저히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한 페이지를 쓸 자신이 없어, 지식적으로. 그럴 때 이거 두 개 묶어갖고 한 페이지 쓰고 이거 두 개 묶어갖고 한 페이지 쓰고 이렇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편법이긴 한데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각각 물어본 거 한 달러씩 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1페이지씩 쓰면은 4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는 묶던가, 두 개를 묶던가, 아니면 어떤 거 하나는 0.5페이지 써야 돼. 여기서 0.5페이지 쓰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개념이죠, 개념. 개념은 1페이지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0.5페이지만 써도 충분하잖아요. 그럼 접근 통제의 개념을 0.5페이지를 쓰고 1단락으로 접근 통제 정책을 비교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비교하는 거를 3페이지를 쓰고
넷 플러스 A백 융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페이지 쓰고 공적 보안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쓰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거 자신 없어. 이거 어떻게 한 페이지를 써야 돼? 라고 하면 이거 두 개 묶어갖고 한 페이지를 써요. 그러면은 2.5페이지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4단락을 뭔가 지어갖고 한 페이지를 쓰던가 아니면 지어갖고 0.5페이지만 써갖고 그냥 총 3페이지만 쓰고 그냥 빨리 넘어가 버리던가 다음 문제로.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1페이지, 1페이지 해서 0.5, 1, 1, 1, 3.5페이지 답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았다. 이 문제는. 다음 이제 요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막 2.5페이지 쓰고 답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내가 CBDC를 알고 있다고 한들 이거를 선택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목 찾잡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어본 게 고려사항 하나, 고려사항 하나. 그럼 우리가 1에서 2, 3, 이게 마우스로 글씨를 써갖고 글씨가 너무 어려워. 1, 2, 3, 4로 답을 써야 되는데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니까 물어본 게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든 이 고려사항을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 2랑 3에다가 어떻게든 넣어야 된다, 어떻게든. 1페이지, 1페이지. 그럼 여기 1, 4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문제는 3페이지만 써도 충분해, 이런 문제는. 3.5페이지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단락에다가는 뭐를 쓰면 좋을까? 제일 좋은 거 뭐야? 제일 좋은 거. CBDC의 개념 쓰면 되겠죠, 개념. CBDC가 뭐다? 개념 쓰고, 또는 개념 및 뭐 필요성 또는 등장 배경 해갖고 한 페이지 어떻게든 페이지 분량 늘리는 거죠. 그냥 물어보지 않은 걸로. 그 다음에 고려사항을 작성을 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측면을 나눠야겠죠. 뭐 블록체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고려사항 아니면은 뭐 확장성 측면에서 뭔가 고려사항 아무튼 어떻게든 고려사항을 나눠가지고 2, 3단락에다가 쪼개갖고 답을 쓰고 마지막 4단락에다가는 그래서 CBDC를 어떻게 활용한다. 뭔가 제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진짜 공부를 오래 한 고수들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 물어본 거. 제일 답쓰기 어려운 게 하나 물어볼 때가 제일 어렵고 해설지 만들 때도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 물어본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 페이지를 쓸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해갖고 답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난 파이프라인 해저드에 대해서 아래사항을 설명하시고 이거는 답 목차 잡기 정말 쉽죠. 요거 2달러 해결 방법 3달러 이렇게 쓰면 돼. 그럼 1달러는 뭐 쓰면 되겠어? 파이프라인 해저드가 뭐다? 그냥 개념 써주시면 되고 4달러에다가는 CAOS의 4달러는 재현이나 고려사항 쓰는 게 아닙니다. CAOS에서는 CA랑 OS에서는 그 이 해결 방법 여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가져다가 팩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식 기반으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도착 상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2교시에서 물어봤으면 4단락은 뭔가 제언 쓰기보다는 도착 상태 해결 방안 중에 내가 뭐 운두 웨이트나 웨이트 따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4단락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고 또는 나는 뱅커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 같아. 하면은 뱅커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답을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CAOS 문제가 나오면 4단락은 가급적 지식 기반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밑에 해설집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교시 이걸 안 했네. 1교시 XP를 보자면 XP에서 중요한 거는 TDD죠, TDD. TDD를 기반으로
짧은 개발 주기.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뭐 다 필요 없고 에자일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 단어는 에자일이란 단어 꼭 써주세요. 그리고 핵심 가치로 용단 커피존 이런 거는 꼭 써주셔야죠. 제가 원래 뭐 1기 때도 1, 2기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1교시형의 특징이나 가치 이런 거 쓰는 거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꼭 써야 되는 토픽들이 있습니다. 뭐 양자라던가 XP라던가 꼭 써야 되는 토픽들은 써주시고 그리고 XP의 프로세스 하면은 뭐 약간 막 지어내신 분들도 있고 뭐 약간 추상해서 그리신 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이 정도는. 특히 뭐 이런 단어까지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까지. 왜냐면 이거는 너무 핵심 그냥 진짜 기본 토픽 기필반 사람들도 다 알아. 이런 것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구조적, 불확실한 추정, 신뢰성 있는 주장, 시스템 운용 이런 것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써주시고 마지막에 3단락은 12가지 실천 항목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당연히 표로 썼다가는 안 되겠죠. 그래도 그림으로 최대한 4줄 안에다가 꾸겨 넣어가지고 써주시고 SVS 여기서도 ITIL 4.0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SVS의 정의 그냥 물어본 걸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SVS의 정의에 대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SVS의 프레임워크는 이 정도는 그림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 쓰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SVC니까 뭐 이 해설지에는 비교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 SVC의 이 6가지 이거 그림 있잖아요. SVC도 하나의 토픽이잖아요. 그 그림을 3단락에다가 그려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칸반. 칸반도 마지막 단어는 에자일 린 기반의 개발 방법론이다. 꼭 써주시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칸반 보드, 공정 시각화, WIP 제한, 워크플로우 이 정도는 꼭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WIP가 몇이라 이 앞에서 못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림에다가 꼭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워크플로우 시각화, WIP 제한, 칸반 보드, 뭐 워크큐 이런 단어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보기에는 그 스크럼반 있잖아요. 스크럼반 같은 거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anban과 스크럼을 결합해서 스크럼반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SLA의 개념 및 주요 지표 정의 쓰면 될 것 같고 저는 SLA 하면 마지막에는 그냥 협약서다 이렇게 써주시고 구성 요소 기본적인 건 외워야죠. 뭐 기속, 감회, 오매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이런 거 주요 지표에서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써요. 가동률, 뭐 장애 발생률 이런 거 다 쓰니까 꼭 이런 거 수식 같은 거 같이 써주시고 SLA 관리 체계 뭐 3단락은 꼭 이거 아니어도 뭐 SLM이라던가 SLA, SO와 그러니까 SOW와 SLA, SLM의 관계 뭐 아무거나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VM 번다운 차트 뭐 어려운 거 없고 어떤 획득 가치를 기반으로 일정과 원가를 측정한다. 획득 가치 기반의 일정과 원가다. 번다운 차트는 뭐예요? 번다운 차트에서 원가 관리가 돼? 번다운 차트는 원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정 관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어 꼭 써주시고 요 그림은 뭐 꼭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EVM 토픽에서 요 정도는 똑같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다운 차트에서 Y축, 스토리, 포인트 이런 거 꼭 잘 써주시고 그림도 좀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일정보다 늦다 뭐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EVM과 번다운 차트 프로젝트 적용 방안 이런 거 신달라게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ISMP 정의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RFP 그리고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하는 활동이다. 마지막 단어 활동입니다. 활동. 꼭 마지막 정의의 마지막 단어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단계별 활동은 착방 업적이 봐주시고 마지막 산출물의 제일 중요한 거 RFP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결과 이 두 개는 나와야 된다. 3단락에 제일 무난한 건 이거죠. ISP, ISMP 검토 주요 내용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 1교시 그 지성 기사님이 낸 거 여기 7번부터 해설한 다음에 일단 해설하겠습니다. 네, 제가 1교시 7번부터 13번 출제했고요.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 이제 3기의 스프린트 1이 시작이 됐으니까 나는 얼마나 지금 기본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기출 분석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거기서 할 말은 또 그때 하고 일단 풀이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ITSM 이게 IT 경영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토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뭐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수강하신 분들이 거의 3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강을 하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랑 이제 보낸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네. 조금 더 이제 어떤 회독 기반의 반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 토픽에 대한 접근을 조금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픽이 대체 요새 ITSM이 왜 다시 뜨고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등장 배경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답안을 괴짜스럽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짜스럽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냥 평범하게 서브노트 수준을 쓴다라고 한다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잠깐 좀 특이한 답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답안도 합격을 했다라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답안도 붙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깬 답안이 하나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합격한 같은 동기분 중에 한 분인데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요거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ITXM이 이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매니지먼트 관리를 한다라는 그 토픽 중에 토픽인데 요새 이게 왜 뜨냐면 IT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해지나요? 복잡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프라적인 측면도 올라가고 서비스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MSA로 막 찍어내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SLA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관리할 거냐 서로 합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표를 바라볼 거냐 이런 기준이 없다 보면은 그렇죠. 관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더 복잡도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조기프, 네, 그냥 무조건 찾습니다. 인조기프 그리고 이아스C, 그렇죠? 요거, 네,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어떤 이런 기술 요소,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난이도 하거든요. 그렇죠? 기필반에서부터 계속 봤던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정확도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도 요 정도 느낌은 나게 그리셔야 되고 인조기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각각의 구성 요소와 역할, 그렇죠? 품질 인증, 가용 측정 이런 것들, 베스트 프랙티스 제공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다 적어주셔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비교를 했는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좀 서비스 나우라는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나우. 네. 이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서비스 나우.
이거 저희 회사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스형입니다. 사스형. ITSM이 사스형으로 돼 있어서, 예. 선진에 있는 선진 어떤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선진 프로세스를 저희가 회사에서 별도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걸 가져다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진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스형으로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예,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나 네,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코스트, ROI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토픽을 확장해 보시면 이 ITSM을 잘 하면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떤 IT 서비스, 어떤 그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티켓 기반으로 이걸 처리를 딱 하거든요. 맨 처음에 유저 A가 그렇죠? 나 어떤 시스템 뭐가 변경이 필요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팀으로 이제 어사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뭘 처리를 하고 접수,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그다음에 배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가능하신 거죠. 이 ITSM이. 예. 그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운영에 들어가서 다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갑니다. 이런 절차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을 알 수 있거든요. 이 티켓 하나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으며 얼마의 리소스가 투입이 됐으며 이런 것들 다 나중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리소스가 적다 또는 많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이런 걸 나중에 이 IT 그렇죠? 그 뭐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때 이걸 가지고서 판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ITSM이 그냥 서비스 관리가 아니라 이거를 다 지표화해가지고 제대로 측정하고 현재 어떤 리소스가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기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뭘 추가해야 되고 네, 이런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고 뭐 이런 약간 빈 곳들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IT 예산 수립할 때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맨 처음에 기본의 어떤 그런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수에는 제가 이 토픽이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한 개씩은 더 찾아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표준, 예, ISO IC 38500, 네, 요거는 EDM,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EDM. 예. 그래서 평가, 지휘, 감독 체계 안에서, 네. 그리고 요거는 부음을 얼마나 잘 지금 외우고 있었냐, 요거를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책전 획성 준행. 네. 그 활동과 원칙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그림, 네. EDM, 그리고 IT 이너블 체인지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이 있다.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네. 요즘 굉장히 이 디자인 싱킹이 유명해지고 있죠. 좀 이렇게 뜨고 있는데 한마디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냥 무조건 만들 게 아니라 뭐 고객이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들의 생각 이런 거 공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제작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네. 그래서 공감, 프로토타입, 사용자 중심, 네. 키워드 다 찍어 드렸습니다. 이 세 개 가지고서 네, 잘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아프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단계 문제 정의, 그리고 2단계 창의와 통합 사고 단계, 이렇게 그리고 변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3단계 피드백. 네, 이런 게 다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그러니까 공정 아프테 적으신 분들 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문제 정의와 상태 변화와 그리고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림 다시 한번 챙기시고 공정 아프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고객 여정 지도. 네, 요거 관련된 토픽으로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감 기반의 어떤 디자인 싱킹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 여정 지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토타이핑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제품이 나갈 거고 시제품 이후에 그렇죠. 만약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객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수익과 연결이 되는가
이런 페인 포인트를 도출해가지고 다시 예, 전체적인 어떤 큰 로드맵,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연계를 할 수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SP와 ISMP, 요거는 너무나도 이제 좀 지긋지긋한 토픽이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ISP. 네. 이게 스트래티지잖아요. 여기 SP가요. 그죠? S가 스트래티 플래닝이다 보니까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중장기 플랜, 네. 또는 뭐 청사진,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네. 그 키워드 기반을 좀 가져가시고요. ISMP는 RFP, 네, 꼭 있어야 됩니다. RFP.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지원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한다. 네. 그래서 ISP는 약간 거시적인 느낌, 그리고 ISMP는 미시적인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업의 준비가 어떤 그 사업에 적합하냐, 신규 사업, 그리고 재구축 사업, 네. 그리고 역할로는 목표 모델 설계, 그리고 기능적, 비기능적 요건 도출, 네. 키워드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목적은 위에서 비슷하니까 범위, 전사 또는 전체적인 정보와 전략을 위한 대상이 되고, ISMP는 단위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의 묶음, 네. 주요 활동, 요거 꼭 있으셔야 됩니다. 환연 정목통, 그 다음에 착방 요정이, 그리고 산출물 꼭 보십시오. 네, 산출물까지. 그래서 적어도 비교를 할 때 네개는 있어야 된다. 네개. 예, 요거 비교에 대한 구분 항목 네개는 있어야 된다. 네개. 꼭 네 개 정도는 꼭 가져가시고 세 개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개로 좀 부풀렸으면 좋겠고 여기는 개념 비교, 상세 비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수원시 중에서도 예, 각각의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뎁스를.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로열티 제고법, 경매 그리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세 개를 외우십시오. 다기간 초과 이익법, 중분 수익법, 실물 옵션법. 원가는 역사, 재생, 대책. 네. 키워드 기반을 외우시면 됩니다. BCM, 네, 이게 BCP랑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답안을 쓰실 때 네, BCP만 적으시면 안 돼요. 너무 이 플래닝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이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BCP도 하나의 여기에 구축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플래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략과 정책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BIA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 뭐 이런 거 자원의 우선순위도 산출하고 그다음에 플래닝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모니터링과 개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재개한다거나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든다. 그래서 조금 더 상위 레벨로 크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BCP나 뭐 RTO,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예,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여기서 물어본 걸 좀 집중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보다는 좀 크게 상위 레벨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CM의 뭐 프로그램 관리, 조직, 그다음에 전략적과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개발과 모니터링, 훈련과 유지 관리, 그다음에 뭐 내재화,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 BCM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꼭지로 뭐 BCP와 관련된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BCP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PDCA, 예, 요것도 다시 한번 좀 진단 방식으로 가져가시고요. PDCA. 여기다 들어가 있죠. PDCA,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표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내가 최대한 그림 안에서 조금 다 여기 안에서 이제 그려놓고 이거를 좀 일맥상통하게 이 표로 맞추고 이 두 개가 약간 연동이 되게끔 그런 문제들도 좀 몇 가지 좀 캐치해 내셔서 그림만 잘 그려도 표까지 다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해킹, 요거는 약간 타겟형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뽑을 때 이 AARRR, A/B 테스트, 코트 분석, 퍼넬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즘에 뭐 굉장히 좀 무조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역량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그냥 출제해 봤고요. 이 해킹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안 쪽 도메인이신 줄 알고 정말 뭐 해킹 관련해서 쓰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 해킹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미세한 부분이나 약간 좀 틈이 있는 부분을 막 찾아서 그쪽으로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타겟하는 고객군을 찾아야 될 때 그 미세 틈새 시장 이런 데를 막 노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석할 때의 기법이 A/B 테스트, 코트 분석, 퍼널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흐름과 이 제품의 포지셔닝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기법입니다. 여기 뒤에 끝단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AARRR 네, 여기 키워드를 노출시키셔야 되겠죠. ARRR 여기 인지, 사용, 유지, 추천, 매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퍼넬과 A/B 테스트, 코트 이 세 가지 분석 기법이 있다. 네. 그래서 그로스 해킹의 성공 사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죠? 그거 그 에어비앤비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에어비앤비가 그 아무래도 그 그냥 일반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모텔이나 그냥 가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숙박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좀 허접해가지고 사진에 찍는 거를 뭐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어떤 그런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잘 해줬더니 뭐 매출이 늘어났다. 이제 그런 해킹의 사례, 그로스 해킹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인사이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녹화는 하진 않겠습니다. 녹화를 잠깐 중지